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탄핵 찬성 측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동요하시고, 동조하시는 분도 있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단순히 제가 여러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 애국 시민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십니다. 뭐 날이 풀렸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아침 밤으로는 춥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텨주고 있고요. 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또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그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4명 있죠.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뭐 단식을 하고 밤샘을 하고 막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은 탄핵 인용을 할 사람들로 보여요. 뭐 이런 걸로 제가 희망 고문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들이 갑자기 무슨 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탄핵을 기각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각하한다거나 이럴 거라고는 저는 도무지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는 저는 그 반대쪽을 봅니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에까지 그 4명에게 좀 목소리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갑자기 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관련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갑자기 또 국회 측에 자료 확보 신청을 받아들였고 추가 참고 자료를 신청하고 받아보는 과정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지금 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도 3월 중순까지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또 국회 측의 의견을 듣고 또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또 일주일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관련해서 잘 버텨주고 계시고, 지금 박수영 의원도 계속해서 단식하시면서 이 최상목이랑 동기예요. 서울대 법대 동기 같은 학번 같은 그 과의 동기고 행시도 동기고 이 둘이 동기인데 제발 그 같은 그 생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최대행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엄청난 압박을 여러분 가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 저쪽에서 짜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짜고 있는 프레임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바로 8대 0으로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힘 빠지시고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싸움인 거 아는데 괜히 좀 마음이 더 어렵고 좀 이렇게 동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합니다.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접하셨을 텐데 이건 또 그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또 언급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 나경원 의원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라는 또 이제 생각이 들면서 우리 쪽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뭐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 소스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르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거를 아니라 전원일치라는 미명하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있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그것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이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요. 네, 아마 우파 국민분들 중에서도 뭐 저쪽에서 하는 말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또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시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도 춘천지방법원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에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인지하셔야 하는 게 제가 이게 나경원 의원이 뭐 잘못했다, 잘못 말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이 8대0 프레임을 짜고 있고 그런 소문을 돌게 한 그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설마 그런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맥락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지금 먼저 퍼지기 시작한 상황을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정에 휩싸이는 것보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또 반대로 너무 희망에 휩싸여서 막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고 있다기보다 그게 아니죠. 균형을 찾고 좀 그 드러난 정황을 보고 논리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매우 매우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런 8대0 재판관 의견 전원일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한참 전부터 그리고 좌쪽에서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나 탄핵 찬성 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돌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무시하기는 했습니다만 갑자기 우리 자유우파 시민분들의 그런 힘을 빼는 듯한 그런 8대0 프레임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보시면 이거 보시면요.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탄핵은 8대0 인용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나온 게 여러분 이미 지났습니다. 많이. 2월 21일에 나온 이야기고요. 왜 굳이 이런 8대0이라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8대0 인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들은. 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박균택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고 광주 광산구 갑 지역위원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22대 선거에서 아주 그 81.8%, 81.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서 당선된 사람이고, 와, 81%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그 전한길 선생님 등이 참석하셨던 그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있었죠. 네. 아직도 그 열기가 기억이 나는 듯한데, 그때 전한길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이 사람이 추천을 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의 쓰레기장.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나 가서 너네들은 그런 거를 해라라고 일종의 조롱을 한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때 뉴스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박균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도 그 8대0이라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계속해서 했어요. 2월 중순,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이 프레임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제를 띄우고, 아젠다를 띄우고, 우리가 집중하고, 언론이 집중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지금 무르익은 거예요. 이런 걸 띄우고 하는 게. 아무튼 이들은 한참 예전부터 이런 말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또 6대2, 5대3 이런 것보다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어차피 그렇게 결정이 날 거니까 8대0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8대0 인용이라는 프레임을 짜는 세력이 우리 우파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8대0 저걸 보고 괜히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주변에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방심하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8대0을 짜고 있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히려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여론전과 심리전을 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은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3.1절 여러분 보셨죠? 네. 그리고 제 라이브로 계속해서 함께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시고 그럴 겁니다. 즉, 그들의 어떤 프레임과 심리전이 예전처럼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미디어들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진 상태고요.
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8대0 인용설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전현희도 그렇고요. 지금 친명계의 중진급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마은혁 임명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에서 꼼수로 규칙까지 개정되면서 재판관이 바뀌었을 때 바로 기존의 재판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간소화가 된 게 2월 27일, 8일 불과 며칠 전이에요. 심지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최상목 너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 요건이 다 갖춰졌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공개적으로 언급까지 하면서 굉장히 다급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 발 떨어져서 한번 보십시오. 한 발 떨어져서 봐보세요. 참 이상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인데 어차피 8대0 인용이다. 어차피 8대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마은혁을 당장 임명해야 된다. 아주 그냥 다급해요.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최상목 너도 가만히 두지 않고 탄핵 요건 지금 다 갖춰졌으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뭔가 앞과 뒤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8대0으로 그들 입장에서 완승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마은혁 관련해서 그렇게 기를 쓰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과연 8대0 탄핵 인용 프레임을 짜고 있는 쪽은 저희 우파 쪽인가요? 아니면 저희의 반대 쪽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동조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최후 변론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아주 낱낱이 그동안 있었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최후 변론에서. 좀 헷갈리신 분들은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좀 길긴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8대0 인용 프레임 누구를 위한 8대0 인용 프레임인가요 지금?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동조해서 비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8대0이니까 우리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뭐해 100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 뭐해 그거 어차피 창고로 들어갈 건데 트럼프가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말하시는 게 그걸 저쪽이 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쪽보다 확실하게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 너무 못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나을 정도로 그런 프레임을 못 만들어요. 걸고 넘어질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몇몇의 의원들 빼고는 지금 상황을 어찌 보면 너무나 온순하게 걸고 넘어질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온순합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딱 이렇게 와닿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을 저 같은 유튜버들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라고 뽑아오는 건데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하고요. 네, 아무튼 저들은요 여러분 그 프레임 만들기의 귀재입니다. 진짜 귀재예요. 여러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살짝 정신 놓고 있잖아요. 바로 그냥 그물로 다 채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진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T조에서 굉장히 큰 보도가 있었죠. 그 곽종근 관련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좀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진짜 너무 큰 건데 제발 좀 잘 좀 이렇게 물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네. 변호인단은 당연히 할 일을 하실 거고요. 네. 3월 1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무튼 이재명이 직접 탄핵 찬성 집회에 아주 말 그대로 직접 총동원령까지 내리고 현역 의원이 148명이 나왔어요. 민주당에 여러분. 148명이요. 국민의힘이 물론 148명이 있지도 않지만 그 한 3분의 2 수준인 한 66명이 단체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이 148명이 나오고 민노총까지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유우파의 목소리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광화문, 여의도, 대학로 그리고 각종 지방에 있는 곳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걸 보고 그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건 진짜 완승입니다. 물론 숫자가 우리가 더 훨씬 많이 모였다. 와 이겼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아니지만
저는 그들도 분명히 놀랐고요.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갤럽이나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탄핵 찬성 여론이 늘어났다. 결정적일 때 갑자기 또 충청도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국민의힘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아니,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요? 심지어 그땐 최후 변론도 있었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걸 또 우파 측 매체에서 또 심층 기사로 신빙성에 대한 지적까지 또 이루어졌고 2017년 3월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그때도 막 8대0 전원일치다 뭐 이런 말이 사용이 됐었는데 과연 그때도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 딱 맞게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는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이 된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님이 당연히 계시고 지금 김영두 재판관님도 계시죠. 물론 당연히 이분들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반대 4명이 탄핵 인용을 할 거라는 거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황을 보고 드러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8대0 인용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최근 며칠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우리 우파 시민분들이 좀 그걸 보고 마음이 안 좋으셨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저희 우파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죠. 그건 확실하고요. 저쪽에서 이미 2월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쳐왔고 이야기를 해온 게 바로 8대0이라는 아주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이제 의견을 만장일치 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런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돼요. 8대0 기각은 없을 거예요. 뭐 4대4 기각, 5대3 기각 여러분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마은혁 임명이 된다면 그게 진짜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때는 진짜 인용으로 한 90% 이상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는지 드러나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단순한 어떤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이 수가 엄청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 의원들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실은 그 정말 많이 배우고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국회의원들입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걸 알고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대행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고 뭐 국무회의에 있어서도 뭐 딱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지금 시간 끌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일단은 보겠습니다.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역사에서 그리고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될지 네, 우리가 지금 두 눈을 뜨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믿습니다. 최상목 대행님 믿고 네, 앞으로도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8대0 인용 프레임은 우리 쪽에서 만든 게 아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동조하시지 마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이제 도움이 정말 영상 채널 계속해서 만들고 라이브도 계속 하는데 정말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해 주신 회원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